행복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바라는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토크쇼 아빠의 탄생!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수홍입니다. 오늘도 아빠의 탄생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혼난 아빠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알버트, 말 못하는 게스트가 앉아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 잘하시는 아빠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정희 아빠 권상환 씨 모셨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8년 돼가지고 거의 준 프로급인데 아이 키운 지는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정희 아빠 권상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정희 아빠의 특별한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들 어떠셨는지 어떤 반응들을 겪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예. 사실 무서워서 와이프한테도 못 보여드리고 있고 못 보여드리고 있고 극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무서워요, 솔직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옆에 있는 경혜 아빠의 그 어떤 인기도랄까요?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아유, 식구들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냐 이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막 묻는 그런 식구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진짜로 콧구멍 속 수박 이게 네. 그렇죠?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단어예요. 이거 핵심이니까. 우리 또 어떠셨나요? 네. 기존에 없던 이렇게 아빠들이 모여서 육아의 어려움 또 육아의 어떤 감격적인 부분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 뭐 가족들도 추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들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좋아했습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좀 이제 개인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기 모습들만 보니까요. 우리는 전체 가족 사진이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각자가 자기를 보면서 나 잘 안 나왔는데 왜 내보냈냐 이렇게 모니터 요원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촬영해보니까요. 아연 아빠가 그 교수의 품격을 유지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한번 좀 오늘 한번 깨고 싶다라는 예,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아내랑 한번 방송을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사실은 같이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지만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족들에게는 좋은 추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공공의 적이 참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아빠들의 공공의 적이 생기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편가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이렇게 보니까 모니터링 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궁금해요? 뭐 말해도 뭐 다 아내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시선을 돌리면서 이렇게 뭐 1, 2차 사실 저희들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해씩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이야기 주제는 정현 아빠께서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천성기 515페이지에 이런 부모님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 앞에 있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요 인류의 여성인 것을 남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류가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서 사랑할 수 있다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마음가짐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그 남편들, 즉 아빠들은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내는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내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그것이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에서 엄마가 되고 또는 하나님의 딸로서 또는 인류의 여성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어떤 아빠들의 성장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의 탄생 그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아빠의 질투인데요. 아빠의 질투. 아마도 아내들이 들으면 이 철없는 아빠들에게 또 무슨 질투 이야기를 하나, 그렇죠? 역시나 우리 아빠들은 철이 없어. 또 이런 얘기를 또 듣지 않을까 사뭇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에서 읽어주셨듯이 실제로 참부모님께서 우리 아빠들에게 해주신 이야기는 아빠의 자리, 그렇죠?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렇게 아주 심오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현실에서는 우리 아이의 탄생과 또 아빠가 실제로 되면서 굉장히 다른 우리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실제로 아빠의 질투 느끼신 적들 많으신지 우리 저기 새로운 아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희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질투라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한 거라서 처음에 세상 사람들과 나눠봤을 때 사랑을 맨 처음에 갖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18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정이 정말로 많이 들었더라고요. 와이프하고 정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정 때문에 내가 정에 굶주려가지고 와이프한테 애기가 나의 정을 와이프가 주는 정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정말 사실은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축복가정들의 시작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도 하죠. 같이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바로 시작했을 때 이렇게,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남편이 뺏기고, 그렇죠? 이런 질투보다도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도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아이네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전혀 질투 안 느끼시게 생기셨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축복을 받고 나서 사실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축복은 뭐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이상 상대를 만난다, 이런 감정, 사랑을 기대하는 그 감정하고, 한편으로는 이 인류 역사의 인간의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 분담. 교수님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류를 대표한 사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 1년 뒤가, 또 10년 뒤가, 20년 뒤가 더 간절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해보면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이 축복을 인류 역사의 사명자로서 만나서 이거 반드시 이걸 이상가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책임 분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주제 이게 마무리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끝날까요? 방송? 아연 아빠가 아니라 아연 아버님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실 저도 여기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축복을 받을 때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아직 어린 상황에서 축복 받을 때 그런 특히 신앙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사명적으로 이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만들어 간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질투의 덩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질투의 맛이 나오시는군요. 두 가지에서 우선 느끼는 것들인데, 우선 아이를 갖기 전의 상황과 아이를 갖는 후의 상황이 너무나 틀리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아이를 갖기 전에는 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둘만 보고 있는 삶이니까 크게 뭐 문제거리가 될 게 전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환경 자체가 너무 바뀌지 않습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내도 옷을 사고 싶고 또는 어떤 미용용품을 사고 싶고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그런 물품들이 다 어떤 소비의 물품에서 다 제외가 되고 아이의 물품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에서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약간의 트러블, 그런 모습에 느끼는 약간의 난 뭔가라는 소외감.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질풍도 내가 누군가 다시 방황을 하게 되는. 우울할 수 있는 얘기가 우울할 수 있죠, 충분히. 세상 사람들은 ATM이냐 내가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한다는데 그렇죠. 비슷한 생각 같기도 해요. 엄마들과도 또 함께 아빠도 또 이런 면에서 또 이게 산후 우울증처럼, 그렇죠? 이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정서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질투라는 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질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뭐 아이가 5인데 이제 점점 물건들이 많아지잖아요. 사실 아이 5이면은 사실 뭐 엄마니라도 그 하나의 방을 다 써요. 그렇죠. 완전히. 이틀 3일 그 빨래를 안 하면은 진짜 많이 쌉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제 위치가
뭐 옷도 그렇지만 뭐 앉는 자리까지도 좀 좁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가서 뭐 집에 주인인 것 같은데 또 자리가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질투인지 뭐 소외감인지 그런 거는 또 뭐 생각이 나네요. 가장인데 가장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아빠의 공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 화장실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축소되는 듯한 느낌. 거기서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근데 이렇게 또 질투 얘기를 나오다가 제가 또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뭐 질투를 했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 질투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남편들이 서비스를 많이 당연하게 받으면 그게 없어지면은 뭔가 질투를 하거나 뭔가 소외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당신들 이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아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나쁜 놈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그 질투, 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진짜 이기심인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좀 더 받고 싶은 거, 와이프가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왜 남편이지만 아빠지만 그래도 한 남자잖아요. 남자는 또 와이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이기적이지만 관심을 받기 위한 이기심이었기 때문에 애교로 봐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기자하기 다르죠? 맞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면이죠. 저는 제 책상이라든지 제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 책상이라든지 또는 그 저를 위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아까도 질투 얘기했지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었고 제가 옛날에 그 축복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뭐 제가 뭐 일본 사람이고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벽도 있었는데 그 소통이 안 되고 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사실 손을 잡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갈등을 했었을 때는 제가 얘기를 하고 웃어주면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손을 잡기 시작을 할 때는 참 그게 또 참 좋더라고요. 참. 근데 이게 당연해지는 거죠. 웃거나 말거나 뭐 할 일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안 해주면은 좀 힘들지만 그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키워드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당연해지면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요. 제가 주말에 있을 때 아기가 토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아기가 토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속 해주니까 아기가 토하면 또 당연히 치워주는 줄 알았는데 말만 하고. 그때 이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지금 순간이 딱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기 똥 쌌어.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애기 똥을 내가 치워야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와이프를 불러서 와이프한테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철없는 아빠인 것 같습니다. 인류화했던 아빠의 이 성장 단계를 예, 그렇죠. 아직 초보니까. 인류화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년 후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또 그럴까요? 예, 그 아빠의 질투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질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아이랑 아무래도 엄마랑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조차도 이제 아빠한테 안 오는 여기서 또 아빠들이 마음 상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5시잖아요. 예. 아빠 편, 엄마 편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네, 물론 아이들이 농담으로 나는 아빠 편이다, 나는 엄마 편이다 이런 거 농담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빠도 엄마도 뭔가 견제하는 마음,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기가 태어나서 사실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처음에 엄마라는 거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5째는 아빠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뭔가 약간 제가 또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빠. 연습이 아니라 세뇌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아이들의 사랑도 받고 싶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그 제가- 아이들 예. 제가 이제 정말로 아기를 정말 오랜 기간 거쳐서 아기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정말로 아기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아이가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랑 긴 시간을 같이 있어서 그런지 뭐 뽀뽀해달라고 그래도 아빠한테는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엄마한테 가가지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도 해줘 그러면 마지못해 와가지고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뽀뽀 그냥 한번 하고 가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이한테 엄마한테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요즘은 뭐 주말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주위의 상황들 사례를 또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예. 특히 아빠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아이랑 시간들을 많이 엄마에 비해서는 적게 갖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아이와 독립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놀이들, 뭐 몸으로 조금 더 부대끼거나 아빠의 역할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으셔서 함께 가는 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딸아이들인데 엄마랑 분명히 이렇게 뭐 동화책 읽고 뭐 인형놀이하고 이 것보다도 아빠랑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조금 차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씨름을 한다든지 여자아이들이지만 씨름한다든지 뭐 이렇게 베개놀이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또 그 여자아이들 놀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빠가 그 아이들 놀이에 참여해서 뭐 공기놀이든 아니면 뭐 인형놀이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니 이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애착의 관계를 마음대로 형성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역으로 아까 이제 정희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반대 현상인데요. 오히려 이제 즐겁고 기쁠 때는 아이가 저한테 옵니다. 아빠 하면서 옵니다, 저한테. 근데 진짜 약간 좀 마음에서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한다 개념은 아니고요.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언제냐면 진짜 아프고 슬플 때는 아빠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필요할 때는 맞아요. 엄마인 예,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나는 아플 때도 아빠를 찾아줬으면 좋겠고 아빠 뭐 힘들어요 아파하면서 이렇게 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오히려 뭐 정연아 나 그러면 저를 피해서 뒤에 엄마한테 갑니다. 부분은 결정적인 부분은 엄마한테 가요. 엄마를 좋아해요. 이게 엄마로. 그때 느껴지는 그때 상처랄까요? 그때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커요 그게. 아기가 막 울어요. 예. 울 때 아빠가 달래주려고 하면은 더 웁니다. 손으로 마음이 그 경험 있을 때 손으로 막 밀치면서 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라면서 그렇죠. 이건 아무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거기서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집사람이 41수련도 이렇게 다녀왔어야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제 전담 업무가 아이들 재우는 거 뭐 이런 일들이고 또 그 집사람이 좀 엄한 어머니 형태로 가고 있고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친구 같다고 해야 될까? 편안하게 어떤 스킨십을 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한테 많이 의지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균형이 좀 맞는 편인 것 같고 한때는 뭐 제가 좀 저녁에 밤새워서 뭐 작업을 할 일이 있어서 학교를 간다거나 또 일을 하러 다시 나가는 상황이 될 때는 아이들이 문 앞까지 나와서 앞에서 들어 누워서 울 정도니까 가지 말라고 같이 자고 이렇게 같이 있자고 이미지 관리가 또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애기 엄마가요 점수 도둑이라 그러는데요. 왜냐면은 좋을 때만 이렇게 점수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물론 맞고요. 저도 사실 우리 애기 엄마가 또 엄기옥하고 저는 또 다정하고 또 뭐 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거는 역시 뭐 진짜 필요할 땐 엄마를 다 찾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네. 집사람이 결정적인 상황에선 다 저한테 넘깁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오면 저한테 다시 넘겨지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치는 상황, 위급한 상황 이런 게 오면 집사람은 전적으로 이제 저한테 또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가 같이 항상 케어를 해줘야 돼요. 저희 거친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몇 번 이렇게 꼬맨 아이들도 있고 뭐 축구 골대에서 떨어지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고 뭐 달리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그러면은 뭐 피를 못 보니까 집사람은 모든 거는 이제 제가 다 이렇게 그런 거는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도 그 역할이었어요. 네. 아이니네가 그래도 조금 진짜로 그 아빠에 대해서 아이들 의존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렇죠. 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니까, 특히 딸, 사춘기 들어가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엄마와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다둥이 가정이 될수록 사실은 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첫째 아내는 어쨌든 계속 사랑을 받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약간은 좀 배제된다든가, 당연히 뭐 어린 아이에게 또는 어린 동생에게 더 많은 사랑이 가는 건 당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느끼는 그 첫째 아이들이 느끼는 그 아이들의 질투심,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래요. 네, 많이 네. 있죠. 아빠의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방송 보시는 아내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 아이에게서 소외받는 아빠의 그 역할을 놓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아빠도 함께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역할들을 조금 주시면, 오히려 독립적으로 주시면,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빠한테도 의존하면서 뭔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충분히 그런 것들 아빠도 적게 느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아빠의 질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나 이럴 때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낀다. 3위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볼 때. 그렇죠. 뭐 이건 너무나들 많이 공감하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편에 서서 유래해 줄 때. 남편의 역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아빠 입장에서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그 남의 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역시나 함께하는 배우자의 존재만으로도 잘했다.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아빠의 질투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씩 노력해갖고, 그리고 그 아내 혹은 역할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렇죠? 아내에서 엄마로 바뀌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 역할의 자체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빠의 탄생이란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이나 부부에게 조금의 좀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만 한다면 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 정도. 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총무 아빠로서 정말로 많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훈훈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아빠의 질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아빠들의 리얼 상담 육아쇼. 대화가 필요해! 오늘도 우리 현장에 계신 시청자분들의 사연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8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얻은 18개월 차 쌍둥이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소리도 곧잘하고 한창 예쁜 짓을 하는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제 아내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두 아이에게 빠져 지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제 자식 챙기는 게 무슨 문제냐 싶으시겠지만, 제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 제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벽이 하나 있달까요? 쌍둥이 육아가 고된 일인 건 알고 있지만 제게는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없이 아이들만 챙기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너무 큽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축복을 받았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자신은 그런 질투의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데, 이거 혹시 제가 비정상인 건가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간 본전도 못 찾을까 겁나서 오늘도 전전긍긍합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아빠 용기 내서 사연을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주제에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용기 있는 초보 아빠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시죠. 어떻게 좀 도움들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우리 애기 엄마가 어떤 거에 집중하거나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애기 엄마가 건축가입니다. 건축을 배웠었는데
같이 미술관이나 저는 축복을 받기 전에는 미술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뭐 이렇게 축복을 받고 또 미술관이나 막 박물관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재미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신혼여행 때 어디 여행 갔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일본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데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아파트를 보고 싶대요. 아파트.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아파트인데 같이 갔는데 저는 전혀 재미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애기 엄마는 뭐 재밌게 봤는데 이제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 관심이 저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같이 가서 더 재밌게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그 관심이라는 게 지금 와이프가 애기 엄마가 그 아이한테 많이 집중돼 있는데 사실 참여 똑같이 아이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서로가 이렇게 똑같은 방향을 보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조금 감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정현이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 뭐 가장 원론적으로는 뭐 대화가 필요한 거 당연한 건데요. 전 솔직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공간 속으로 남편도 들어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역시 아내의 공간도 들어가고 아내 역시 남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아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남편분께서 여러 가지 뭐 나한테 잘 안 해준다, 날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남편분 자체가 아내의 일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면 이 부인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면 또 하나의 쌍둥이 이외에 아들이 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보시면 상당히 그 아내의 입장에서 골치 아파진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현재 지금 쌍둥이 자체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새 쌍둥이가 된 거예요. 또 때를 쓰면은 뭐 지속적으로 사실 대화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나 이럴 때 정말 숨기지 말고 나 이렇게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 나 좀 이렇게 좀 약간 삐졌어 라는 걸 얘기하시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원만하게 해결해 가시는 게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 대화를 해주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8개월 차 아이가 되었을 때 육아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이들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온갖 물건 다 끄집어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육아의 어떤 스트레스가 처음에 돌 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뭐 이런 갈등이 부부간에 좀 적다고 봐야 되는데 18개월쯤 되게 되면 아이들도 의사표현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엄마가 겪는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대화를 해서 엄마를 이렇게 좀 휴가도 보내주고 주말에 이제 한 이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루는 아이들 둘을 다 보겠다. 요즘 육아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아이들을 직접 봐보겠다 해놓고 아내에게 먼저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엄마가 아이 둘만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한번 바꿔줘 보면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남편도 들어옵니다. 저 남자도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베풀어 주면 아내에게 여유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면 아내가 반드시 남편을 고려해 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좋은 케이스죠, 진짜. 그렇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 남편분과 아내분 사이에 공동 경험이란 게 공유되어 공동 경험이 계속 그것이 맞아지고 횟수가 좀 늘어나고 그런 빈도가 늘어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아연 아버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한 주말에 한 2시간 정도만 나갔었거든요. 물론 초보라서 2시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정말로 2시간 뭐 별거 아닌데 근데 초보로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2시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고 딱 들어왔더니 집이 달라져 있고 밥이 달라져 있고 많이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아이를 위해서 와이프한테 휴식을 준다라고 했지만 와이프는 그 휴식 시간에 남편을 생각을 해서 그동안 신경 못 썼던 거.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와이프에게. 와이프에게. 이거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아, 한 번, 두 번은 그러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지 반복을.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지속적이에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2시간이 이제 3시간 되고 4시간 되고 하루가 되고 이렇게 하루가 노력을 되고. 네. 하겠습니다. 너무 경희 아빠 너무 그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시면 이게 집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조심하시고. 맞습니다. 사실 아내분들 이렇게 여유가 생기시면 분명히 또 그 시간을 자기만으로 쓰지를 잘 않죠. 보통은 그렇죠. 또 가족을 위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아빠들이 주신 시청자 아빠의 사연을 놓고 대부분 비슷한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내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육아를 조금씩 함께 하시다 보면 그 소외감도 조금 덜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간을 잘 내셔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서 와이프랑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터놓고 해보는 시간들 이 시도는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리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관계에서 감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이미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대화가 잘 되고 있으면 서로 좋은 거고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서로 힘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 좀 동지의식을, 동료의식을 좀 갖고 당신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부터 좀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런 자세들에서부터 출발하면 여러 그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사실 세 번째 시간 아빠의 탄생, 그 아빠의 질투라는 주제로 사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 철없는 아빠들의 모습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희도 부담도 되는 면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아빠들이 겪게 되는 분명히 감정적인 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들, 그렇죠?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죠. 분명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방송 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잠깐씩 한번 말씀 주실까요? 예,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결혼 생활만 오래 지금 유지가 됐지 아이를 키운 지는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이 자리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그분한테도 제가 답변을 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와이프에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줘야겠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주 부를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또 아인 아빠는 어떠셨나요 오늘? 뭐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그 자리도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들이라고 봤는데 질투도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을 위해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 경현 아빠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요즘 제가 관심 있게 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요. 프랑스 철학자가 한 얘기가 하나 떠올라서 좀 얘기를 던지고자 합니다. 너무 무겁죠.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가정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그런 짧은 명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아빠가 되고 여성의 존재에서 엄마가 되고요. 또는 그냥 아이였다가 언니가 되고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처럼 스스로의 모습이 분명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발전되는 그곳에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삶의 모습이 점점 발전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곳에서 참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자라는 아빠의 모습이 되었다. 또 역시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책에서 보시는 상당히 멋진 표현 좋습니다. 우리 경희 아빠는 또 어떠셨죠? 저는 여기에 뭐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이 계시기에 너무 부담이 되었지만요. 사실 뭐 저도 자기가 아빠로서 물론 다섯 키우면서도 또 이런 감정 하나하나 질투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았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저도 제가 말하면서 사실 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그거를 진짜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 반성을 제 와이프가 보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지만 그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들 집안에 가셔서 각자의 이미지나 그 위치 관리를 각자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잘 살아남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아빠의 그 질투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정에서 분명히 아빠들이 겪게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한번 이번 달에는 그 아내분과 좋은 시간을 내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솔직한 대화를 함께 나눠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아빠의 탄생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나를 잘 몰라. 아빠가 없을 때에는 TV도 보고 살다가 이런 날도 오네. 내가 편지를 여태까지 쓴 게 군대에서 3번 정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돼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아빠의 탄생 하면서 이번에 질투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미 씨한테 정말로 질투를 하고 있구나. 애기에 대해서 애기만 신경 쓰고 나를 신경 안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철없게 드론이라는 것도 사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또 정희를 위해서 좋은 엄마로서 좋은 와이프로서 이렇게 같이 잘 살아가자.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즐겁게 해줄게. 사랑해. 이 영상 편지 참 이렇게 오랜만에 써보네요. 이런 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늦게 들어오고 항상 아이들 신경 못 쓰고 성호가 태어난 이후로는 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항상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런 방송 출연하면서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정연이도 항상 아빠 말 잘 따라줘서 고맙고 우리 성우도 다른 것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가족 앞에 떳떳한 아빠가 될게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엄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고맙고 그러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간절할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아영이, 주혁이, 주영이, 아정이, 주찬이 우리 5 아이들과 함께 참부모님께서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가정을 만들어보자. 화이팅! 경희 엄마, 항상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감사하고 감사해요. 남편으로서 뭐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또 엄마 덕분에 항상 자기 스스로가 최창조되는 느낌이 들고 항상 엄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또 엄마는 미인이니까 엄마의 미소가 참 나한테 또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선 일단은 나는 늘 고맙게 생각한다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실 지난주에도 많이 속상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남편으로서 끝까지 잘 공감을 못해줘서 그런 게 아직 나도 남편으로서 부족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그래도 여보가 계속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래도 나도 이만큼 조금 좋아져서 아빠의 탄생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좋은 엄마로 키워주고 있어서 또 일도 열심히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